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그 팀노바 학생들의 반응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제 개발자가 진짜 사라질까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했던 얘기는 예전부터 느끼셨겠지만 이게 시장이 좀 호들갑 떠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서 막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실제 현업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 리서치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많이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중에도, 응용 2단계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너네 막 되게 많이 도움 많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은 그렇게 그냥 뭐 되기는 하는데 노가다 작업 뭐 없애주는 정도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 코딩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갤러그를 만들 수 있다든지 테트리스를 만들 수 있다든지 뭐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든지 다 그러는데, 그 시나리오들을 다 살펴보면 유지보수적인 거는 별로 없고요. 신규 개발,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정도에는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개발자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뭐 토대 정도, 그러니까 간단한 토대 정도 아니면 간단한 뭐 모컵 이런 것들 정도만 만들면 이제 코딩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복사 붙여넣기도 어느 정도 큰 이렇게 모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 이상은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 반응도 그냥 뭐 엄청난 걸 상대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아직까지도 그 클래식하게 고전적인 공부들을 잘해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거든요. 이제 카카오에서는 신입 개발자 지금 이제 AI로 대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신입 개발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런 신입 개발자들이 수준이 높지 않아서 할 만한 노가다 작업들을 AI로 대체하겠다라는 정도로 보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 그러니까 그 카카오테크라고 해서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처럼 유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있는 카카오테크 홈페이지 가셔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카카오 개발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AI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가다 작업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가다 작업이 사라진다는 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저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AI가 그냥 자동화해서 대충 대략 해주는 느낌이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발 쪽에는. 그리고 이거를 완전 왕초보들이나 어느 정도밖에 못하는 개발자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일단 당장 코드 짜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무언가가 훨씬 중요한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호들갑 떨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은 좋겠다, 야. 지금 국비지원 쪽은 교육을 받아도 추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안 뽑을 것 같고,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미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근데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연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천, 6천 받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사실 보통 한 4, 5년 차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팀노바 팀원들이 신입인데, 신입 개발자인데 그 경력자 4, 5년 차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들에 비해서 특정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5천, 6천 받아도 팀노바 졸업생들은 가성비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고력 증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증진이나 과정 중심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과 중심의 스타일의 사고를 하지만 과정이 좋아야만 결과가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AI한테 스크립트 같은 거 날리시잖아요. AI한테 스크립트 날릴 때 보면은 어떤 그 스크립트가 코딩적 사고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되게 좋아. 나는 변수를 몇 개를 사용할 건데 이 변수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코딩할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대략적으로 해놨을 때 그걸 스크립트화 시키면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그런 사고 자체가 없는 일반인들이 코딩한다는 거는 되게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저는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 보고 막 따라하고 그래요. 뭐 대략적으로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AI의 상상력으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뭐 갤러그를 만들 건데 갤러그라는 게임이 있어. 근데 얘는 슈팅 게임이고 무슨 뭐 횡스크롤 액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하는 거죠. 몬스터는 좀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또 느낌은 레트로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결과를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프로토타입으로는 정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유지보수, 그러니까 연결성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문제가 생겨요. 제가 계속 예전부터 얘기하던 그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것도 AI가 곧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2년 전에 AI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댓글 달릴 때, 특히나 내가 설계 부분에서 그게 힘들 거라고 얘기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 설계 부분이나, 그리고 그 설계라는 게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키텍트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게 아키텍처의 특징이거든요, 개발 아키텍처의. 근데 그런 부분도 곧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미래학자들 납셔가지고 엄청 악플 달았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러지만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겠다는 게 제 모토였고, 그래서 내가 좀 욕 좀 먹더라도 나는 내가 싸워서 이겨나갈 것이다. 이게 잘못된 인식. 사람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네카라쿠베 당토에 자꾸 목매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경력직으로 해서 그런 큰 기업에 가는 루트도 상당히 많고, 개발적으로 딴 데는 모르겠는데 개발적으로 그게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이버 빼고는 카라쿠베 당토에도 신입 안 뽑는 데잖아 벌써. AI로 막 대체한다 그러잖아. 거봐. 그 제가 이거를 예측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한 6, 7년 전에 AI 대회에서 1등하고 우리나라 최고 학회에서, 그것도 진짜 뭐 진짜 우리나라 최고 학교, 그러니까 최고 이렇게 명문대 그런 데 나오는 석박사분들 나오는 대회에서 1등 했는데, 그 당시에 가짜뉴스 참지로 딥러닝을 진짜 저희가 8년 전에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감이 있죠. 이거 코딩 이거 자동화하는 거 충분히 나오겠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도 금방이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 설계, 그래서 설계 막 쉽게 얘네가 하고 있나요? 2년 전에 그렇게 욕하셨던 분 그거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런데 불가능은 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얼굴인식 알고리즘만 보더라도 이게 제가 한 5, 6년 전으로 가는데, 처음에 80%까지 얼굴인식 하는 거는 꽤나 빨리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를 개선하는데 5, 6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략 나오는 것까지는 금방 나와요. IT 업계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정확도를 10%, 5%, 1% 끌어올리려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챗GPT 막 계속 버전업 되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12년도 그때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컨셉트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엄청 발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한 80년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80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거죠. 근데 뭐 하드웨어적 한계부터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정확도를 개선하는 게 지금은 되게 큰 덩어리로 작업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바구니 안에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돌려서 대략적으로는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조금만 기사를 찾아봐도 그런 기사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숙련된 개발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개꿀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너네 진짜 좋겠다. 앞으로 진짜 너네 꿀 진짜 많이 빨겠는데.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코딩에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국비 지원 같이 이렇게 단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국비 지원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무료라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사실 불투명해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나름 6개월 배웠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구직시장에 가면은 채용이 안 돼가지고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하는 게 알고 보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구직 활동을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지친 거지.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도파민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꾸 실패하는 걸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거나 살면서 어떤 무언가를 되게 잘해본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했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도 내가 좌절을 많이 했었지.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꾸준히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서 또 좌절하는 사람들은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떤 추세로 갈 때, 이건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추세로 갈 때 그 추세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 추세에서 원하는 바를 내가 맞추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경제 하락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보통 경제는 1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온다 그러는데, 97년도 IMF,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지금 코로나 팬데믹 2019년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왔다가 언젠간 다시 좋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4, 5년 그냥 쉬고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럴 때 내가 어설픈 개발자는 어차피 돼봤자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준비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 그냥 되게 그냥 직업 없는 친구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회사에 시다발이나 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뭐 이런 것보단, 내가 대단한 개발자가 돼서 나 진짜 프라이드가 강한 개발자야, 나 존나 잘해, 막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거 공부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팀노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곳이고, 그 예전에 네카라쿠베 당토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시험 전형이 좀 문제가 있고 신입들한테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욕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진짜 전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결과 보세요. 안 뽑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은 개발자 부족하다 그러고, 팀노바가 틀렸습니까? 다 맞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랑 기싸움 하시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구직할 일도 없고, 나는 그냥 원장이고 교육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개발을 해도 제가 프리랜서를 할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저 원하는 개발자 회사도 제가 찾으면 금방금방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이 좀 어느 정도 돼요. 물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졸라 많지만, 그래도 뭐 나름 경력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유미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잘 해내셨잖아요. 600만 원 연봉 올리셨잖아요. 그리고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대요. 이런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저도 되게 동경하는 분들의 그런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분들 영상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되게 절망적이고 남들 끌어내리려고 안 하거든. 정말 괜찮거든요. 좋은 얘기, 좋은 메시지 많거든요. 결국엔 경제가 좋든 나쁘든 결국에는 적응해야 되는 건 사람의 몫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응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이 뽀미니님이라는 분도 8년차 개발자인데, 이 사람 말대로 2년 정도 조지시면 상사 대가리에 소주병으로 치지 않는 이상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년 3년 조지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예전만큼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2년 투자해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이제 AI 쪽을 보면은 잘 나가던 IT 업계 때 아닌 찬바람, 지디넷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1분기만 22,000명 감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거기 기사의 말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IT 업계에서 일반적인 개발 또는 단순 작업을 했던 분들은 많이 감원을 하는데 AI 관련 직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한국에서도 AI 개발자 수요 폭발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짧은 교육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길게 교육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결국엔 시대가 이렇게 되네요. 근데 고독한 싸움이죠. 진짜 욕 많이 먹었죠. 근데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되면 그 욕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선가 갑자기 다 닌자처럼 다 숨었어요.
어떤 그런 주장을 안 해요. 짧은 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악플 달던 분들도 요즘은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기싸움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저도 뭐 저는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근데 이게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장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남들이 그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저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죠. 사실 한국에서 팀노바 이상의 연봉의 신입 개발자가 나온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신입인데 저희가 8천 이상 받는 친구들이 2명이나 나왔고 7천 이상도 대여섯 명, 그리고 6천 이상은 뭐 한 20명? 4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다 5천 이상이니까 5천 이상이라도 5천도 있고 5,800도 있고 5,900도 있고 보통 5천대 후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력을 되게 쉽게 까내리고 되게 쉽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삶이 윤택해지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방식이 10년 전에 만든 건데도 지금까지도 건재한 이유가 11년 전에 만들었죠. 그냥 이게 진리니까. IT 업계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그 피지컬 이걸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남들 안 하고 뭐 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집중하세요. 이런 때 기회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제가 공학번인데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IT 업계가 어떻게 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97년도 IMF 때 제가 10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10대였는데 10대 때 제가 그때 한창 코딩 공부를 할 때인데 물론 시장을 알 만큼 이렇게 그런 똑똑한 그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 IT 버블이 어떻게 꺼지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개떡상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예전과는 달라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개떡상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서 받쳐주는 경력자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이 없는데, 그 신입 개발자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 4년만 지나도 그 신입 개발자들은 경력자가 될 기회조차 없지 않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팀노바처럼 이렇게 아예 준비된 신입 개발자들 있죠. 준비된 신입 개발자들은 이제 개꿀 빨아요. 그리고 애초에 좀 피지컬이 좀 올라온 그런 괜찮은 개발자분들은 거기서 개발자가 더 없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리 인공지능이 뭐 교육이 상향 평준화가 돼도 짧은 교육으로는 제대로 이제 업계에서 원하는 인공지능 개발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네카라쿠 배당토 욕할 때 저 욕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욕했다기보단 신입 그 전형이나 그리고 그 신입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얘기할 때 저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쿠팡이 6천 부르고 미친듯이 연봉 올랐을 때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알고 있었지. 아니 카카오 개발자들 연봉 평균이 1억이 넘는데 근데 신입 개발자가 5천 정도예요. 그 얘기는 경력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게 중위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값이라면 그것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견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신입 개발자를 많이 채용하는 회사면 한 뭐 평균 연봉이 7천대 뭐 이렇게 있으면 신입도 많이 뽑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 1억 이상이란 건 경력자 위주로 뽑는다는 얘기지. 난 그건 예전부터 한 6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6년 전 얘기하고 욕 존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이렇게 뭐 잘 모르면은 저는 할 수가 없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려는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뭐그 100명이 날 싫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나를 믿어주는 한 명의 친구들이라도 구제를 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제가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좋은 결과 있다고 메일 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분도 600만 원 오르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오르실 거예요. 연봉 600 오르는 거는 더 열심히 하셔서 진짜 숙련도 높아지시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으로 막 많이 올리고 그래요. 팀노바 졸업생도 4300, 4200이던 친구들이 막 7000으로 오르고 6500, 그러니까 2500에서
한 뭐 3천 정도 오른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IT 업계는 정해진 연봉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 좀 달라요. 경력이 얼마면 얼마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더 없어질 거고 경력자들한테는 놓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개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수록 더 똘똘한 한 명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똘똘한 한 명이 되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국비지원 나오신 분도 그냥 그걸로만 해서는 지금은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공부 꼭 하시고 많이,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거나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둘 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